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금박사는 우리나라의 최고, 이제 거의 유일무이한 연금 전문 채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또 연금의 중요성,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2018년도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5년째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중요성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무실은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고, 여기 뭐 사무실 일하면서 여기서, 영상 촬영도 하고, 그다음 저희 13명 정도의 파트너가 함께 연금 전문 상담 센터 우리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금 현재 한 28만 3천 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시고 계속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연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뭐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계좌, 연금 펀드 IRP, 그 다음에 뭐 연금보험, 뭐 비과세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되게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궁금하신 거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중간중간 오시면서 잠깐 들르시는 분들이라도 뭐 1시간 내내 듣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 이후에 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송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또 재시청하시면 될 테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잠깐 인사해 보도록 하죠. 파이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티용님도 반갑습니다. 함께 투토님 반갑습니다.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늘도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월천님 반갑습니다. 김코북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문성진님 반갑습니다. 쭈니님 반갑습니다. 진정호님 반갑습니다.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보시면서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월 보시다 보면 매주,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연금 박사 되실 겁니다. 그죠? 이제 연금 박사는 대한민국에 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 한 몇 번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답변이라는 것이 또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때그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신 내용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즉답을 못 해드리거나 그다음에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여기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입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저희 센터 전화하시면 저희 상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13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1800-3624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손님도 반갑습니다. 정호태님도 반갑습니다. 행복세님도 반갑습니다. 배재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호이안 케빈님, 네,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더워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는 저녁 지금 7시가 넘으면 에어컨이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와서 지금 더워서 네, 이렇게 팔뚝 걷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지만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여러분 만나 뵙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상담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네, 또 오늘도 좋은 또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방에 배우러 오셨습니다. 김코북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네. 제가 뭐, 남다른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좀 심플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들을 보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여러 가지 썼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부의 진리라는 책도 있고, 또 연금 부자들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이 지금까지 한 5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책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뭐 이런 것보다는요, 세상의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죠? 아주 쉬워요. 쉽게 풀면 진짜 어떤 경우는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수백 페이지 책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한 줄이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막 늘려 쓰라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책도 보면은 되게 길게 쓰시는 분들 보면 참 저는 정말 재주가 용하다. 이런 내용 가지고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길게 쓸까?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어떻게 돼요? 뭐 주식 투자만 가지고 책이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투자 어떻게 됩니까? 한 줄에 한 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저희 상담실에 전화 오셔가지고 상담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년 전에 우리 주식 투자를 좀 배우면서 존리 대표 아시죠? 존리 대표 영상을 보고 또 주식을 해야 되고 마음 먹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존리 대표가 펀드를 가입했다. 근데 2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손실을 보고 있다더라. 그래 너무 불만스럽다. 뭐 관리도 안 해주고 막 이러더라라고 저한테 불만을 또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전에 그러면 존리 대표를 만나지 말고 그때 연금 박사를 찾아오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존리 대표를 만나지 않고 연금 박사를 만났더라면 수익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차피. 네. 그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뭔가 더 좋은 답변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더 좋은 기술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관련해서 책을 쓰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저자들은 책 써서 인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돈 벌 거 아닙니까? 강연 다니면서 돈 벌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책을 읽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여의도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벌었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의도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고객들을 주식 투자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에서 월급 받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크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다 끝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게 노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하시면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도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인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근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없어. 아유, 더워. 혹시 제가, 이거 어디 갔냐? 뭐지? 이런 것도 만들어, 이런 것도. 아유, 그래도, 이게 뭐냐, 이런 게. 자,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여기도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연금 부채. 아이고, 연금 부채.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것은, 저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워서 하는 거예요. 진짜 더웠어. 진짜 더워서. 네. 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이 부채, 저희 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시면, 세트로 그냥, 뭐, 하나씩 붙이면 뭐, 원가도 안 나오니까, 한 10개씩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보시기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더우니까. 이제, 여름이잖아요. 8월 한 달에 가야지. 자, 쭈니님, 연금 박사님 덕분에 연금 중요성 알고 널리 알리며 시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본격적으로 여러분 질문 답변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손님. 제가 국민연금 수령 예상 금액이 170만 원이고요. 남편은 9월까지 나오면 매달 100만 원 수령 예정인데요.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받으면 한쪽이 없어진다는데 남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개인 연금으로 넣는 게 나은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은요, 부부가 같이 가입하고 계시면, 그리고 같이 100년 회로해서 오래 사시면, 내 연금, 배우자 연금 각각 다 평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둘이 받으면 한쪽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생존을 하신다면 두 분이 평생 다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그죠?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40%, 많게는 60%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분이 본인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이 본인 국민연금과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중복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쵸? 자, 물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은 유족연금 받으면 한쪽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 큰 거 선택하셔야죠. 선택하는 기준은 본인 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30%를 조금 더 받게 돼 있고 유족연금을 받으면 본인 연금은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한쪽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개인연금 하는 게 나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한쪽 일방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가정하에서잖아요. 만약에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진짜 우리 배우자가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연금을 최우선으로 해서 연금을 많이 늘려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상 그 국민연금이 한 분이 170만 원이고 또 한 분이 100만 원 정도시라면 사실 어차피 유족연금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유족연금이 더 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17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한 뭐 10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또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여기는 한 60만 원밖에 안 될 거고 결국은 각자의 연금으로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아직 뭐 개인연금은 따로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이 개인 유족연금 이런 걸 중복 선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낼 만큼 내시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토토님 안녕하세요. 46세인데 이직으로 퇴직금을 IRP로 받으라고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기존 소득공제 IRP로 받으면 필요할 때 못 쓰니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받으라는데요. 새로 만들지 기존 IRP로 합쳐서 관리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IRP에 기존에 내가 추가적으로 매년 900만 원씩 개인적으로 불입하게 되면 여기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 IRP 계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받는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IRP 내가 추가 불입한 것은 계속 불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직하시기 때문에 회사를 퇴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추가 불입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IRP 계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던 게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한 계좌에서 뭉쳐집니다. 그런데 같이 관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이미 연금을 개시해버리면 그 계좌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불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연금을 불입하면서 연금을 개시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 내가 납입을 계속 해야 된다. 납입용으로 하나 계속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용으로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 분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IRP 계좌는 한 금융회사에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증권사에 IRP 계좌가 있다면 B라는 증권사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소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퇴직금은 또 언젠가 뺐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그 다음에 내가 추가 불입하는 계좌 이거를 별개로 운영하시는 것이 조금 관리에 유리하다는 거 그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연금펀드계좌 여러분 명심하실 게 뭐냐면 거기서 계속 불입할 수는 있지만 연금을 개시하는 순간 그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불입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타로어머님 반갑습니다. 테니스왕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코알라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고님, 존리 대표님은 몇십 년 길게 봐야 해요. 그렇죠. 아니, 존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투자를 할 거면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라라고 다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뭐 1, 2년 투자해놓고 이제 와서 뭐 손실을 본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얘기하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사실 뭐 투자가
주식만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장기 투자해야 돈 벌잖아요. 그죠? 부동산 뭐 사가지고 좀 오르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또 다시 또 막 부화내동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20,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동산 투자하셨을 때는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으로 보고 내 집이겠거니 하고 이 집을 사서 20, 30년간 보유할 목적으로 사셨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연연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유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을 가지는 젊은이들조차 이 부동산을 자꾸 그 투자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뭐 갭 투자, 샀다 팔았다 이러니까 결국은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만 돈 벌고 세금만 가져가는 국가만 돈 버는 거죠. 수수료 띄어가는 국가와 중개업자만 돈 버는 거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간다는 거죠. 결국 이 부동산이 주식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돈 못 번 이유가 뭡니까? 샀다 팔았다 하느라고 수수료 다 내라고 못 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잘못 골라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손실을 봐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 봐가지고 더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느라고 거기 중개 수수료 낸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거기다가 세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운용을 해야 결국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혹은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킹님, 박사님 91년도에 군입대해서 93년도에 제대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71년생 국민연금 33년 가입 중이십니다. 71년생이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오래 가입해 오셨는데 추납 기간이 있으시다면 추납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이시니까 지금 하셔도 물론 나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추납은 지금 하는 것보다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 얘기 해드렸더니 몇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납을 하는 것이 나중에 추납하는 것에 비해서 연금액이 더 높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연금액만 보자면 지금 추납하는 것이 연금액이 더 높고요. 10년 후에 나중에 연금 받기 전날 추납하는 것이 똑같은 돈을 내는 것에 대비해서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납입하는 시점에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대체율이 높은 시점에 추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단 1원이라도 연금액이 높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러면 추납할 돈이 지금 1,000만 원 있다는 겁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나는 그럼 놀고 있습니까? 추납을 내가 안 했어. 그 1,000만 원 가지고 가만히 그냥 장롱속에 쳐박아두고 있다가 10년 뒤에 연금 받기 전날 추납한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이 1,000만 원을 지금 추납하지 않는다면 뭘 해? 이걸로 내가 예금을 가입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내가 다 써버린다면 지금 당장 추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고 특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예금 이자 3, 4%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매년 3%의 이자를 10년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단순 누계로도 30%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거를 30%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추후 납부하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30% 이자는 띄어먹고 내가 수익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원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추납하는 것이 10년 뒤에 추납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30%가 높아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기회비용.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를 해서 연금액을 조금 더 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지금부터 다른 예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굴려가지고 10년 후에 그 기회비용, 그 기회 이익을 내가 취하고 나서 연금액을 늘릴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이 아무리 소득 대체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막 급하게 줄어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누린 다음에 나중에 추납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회비용을 차원에서도 추납을 먼저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추납을 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연금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연금이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100% 다 못 받고 60%밖에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60%를 배우자에게 줬는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다면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날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죽었는데 내 유족이 없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부모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평생 납입한 연금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추납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다른 자산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더 큰 효과가 쉽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추납을 했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효과를 다 볼 수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언제 해야 되죠? 연금 받기 전날 하세요. 자, 덴마크 쿠키님, 45세 남자인데 연금저축보험 10년 만기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자, 45세 남자인데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덴마크 쿠키님은 보험사에 가입하신 겁니다. 보험사 가입하신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은행에 가입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것은 납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만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고 싶을 때 내도 되고 내기 싫을 때 안 내도 되는 것이고 내가 계좌를 만들어 두면 거기다가 그냥 연간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언제든지 내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고 600을 내도 되고 400을 내도 되고 200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1월 1일 날 내도 되고 12월 30일 날 내도 되고 내가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도 되고 아무 차이가 없이 내고 나서 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매달 꾸준하게 내신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만기가 10년짜리를 가입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기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내가 끝났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세액공제 내년에도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을 새로 하나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셔가지고 10년 만기를 채우셨으니까 여기다 또 해서 또 10년 만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증권사에다 가입하시게 되면 만기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건 더 납입은 종료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증권사에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증권사에 가입하시고 나서 연금저축보험을 이쪽으로 이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증권사에서 따로 운영할 수 있겠죠. 나는 주식은 싫어.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을 계속 그냥 유지하시고 증권사나 은행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금저축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는 있으나 여기는 납입기간과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내가 매달 꾸준하게 내야 된다. 이것만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내가 매년 소득이 꾸준하게 있다면 납입을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면 되겠지만 그러신 분들 계세요. 내가 이렇게 납입을 하다가 올해는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으면 올해는 사실 연말정산 상품은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게 없거든요. 그러면 돌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연말정산용 상품, 세액공제 상품을 납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험회사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납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올해 세액공제 못 받았다면 내년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복잡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증권사에 연금 펀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꿈나무님, 작년에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했는데 일부 금액은 세액공제 못 받아서 그런데 뺐다가 올해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못 받으신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세액공제 2월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금융회사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이게 정확한 절차는 그 작년에 그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세액공제 미적용 확인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확인 받으시면 될 겁니다. 굳이 빼고 다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코북님, 와이셔츠 벗으세요라고 했는데, 네, 벗을 수 없잖아요. 와이셔츠는 속옷인데. 네, 베제크님 재미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코알라님, 개인연금은 개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이율이 붙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개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이 이율이 붙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액을 확정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을 평생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의 이율이 붙는 것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가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 펀드를 가입하셨습니다. 연금 펀드. 자, 연금 펀드를 가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셨어요. 그 다음 내가 연금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내가 5천만 원 쌓여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에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습니다.
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으면 나머지 4,900이 있죠. 4,900은 이율이 붙어갑니다. 수익에 따라서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율이 붙는 상품은 뭐냐면 내가 운영하는 것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안정적인 3%, 4% 이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대신에 그렇게 이자를 받겠지만 내가 돈을 다 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율이 붙는 속도보다 내가 뺏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결국은 이 잔고는 점점점 감소하겠죠. 연금 개시 이후에도 수익은 나나 중요한 건 내가 조금씩 뺐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뺐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 계좌가 고갈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연금 개시 이후에도 이율이 붙는 상품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연금 보험들은 연금 개시 이후에는 이율이 거의 붙지 않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명심하실 게 있어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내가 그냥 일반 계좌처럼 이렇게 빼쓰는 계좌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연금보험은 뭐냐면 연금보험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 금액을 평생 보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율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수익 개념, 이율 개념이 아니라 보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험의 개념은 수익이 있나요, 없나요? 자, 보험의 개념은 수익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보험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시는 기간 동안 평생 지급을 보증한다는 사실이죠. 그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전에 이율 개념을 도입하셨던 수익률 개념을 도입하셨던 그 계좌에서는 뭐 내가 수익을 많이 낸다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익이 적거나 내가 빨리 뺐는다면 결국 이 계좌는 고갈된다는 사실이죠.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평생 보증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일찍 돌아가신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90, 100, 110세를 사신다면 그 금액은 평생 보증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결국은 이 수익의 개념, 이자율의 개념과 보험의 개념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세요. 보험은 왜 이율이 안 붙냐? 아니, 보장을 해주는데 이율까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그쵸. 이율도 받으면서 보장도 받으려는 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으나 나는 계속 이자율,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꾸준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쪽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사실 더 수익을 낼 자신이 없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그걸 끝까지 보증해달라 라고 하시게 되면 보험의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국민연금 뭡니까? 국민연금 보험입니다. 주택연금 뭐죠? 보험입니다. 연금보험 보험입니다. 연금펀드 펀드입니다. 연금신탁 신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상품이 이렇게 서로 간의 특징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평생 지급받는 보험의 개념을 갖고 가시고 그 위에다가 일정한 수익의 개념을 얹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은 뭐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지금 확언,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념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의 개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수익이라는 것이 내가 낼 것처럼 보이지만 젊을 때도 내기 쉽지 않고 나이 들어서는 점점 더 관리하기 힘들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익의 개념을 관리하다가 내가 이걸 평생 안정적으로 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이 들어서 내가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통장, 이 계좌를, 이 펀드를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후에는 내가 젊을 때 생각으로서는 이 계좌를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에서 받는 가장 큰 안정성은 보험에서 오고 있더라. 고정적인 수익이 평생 보장된다는 안정성. 이것이 더 크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보장의 개념을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하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율, 수익의 개념도 한번 붙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코알라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수익의 개념과 보장의 개념은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이고 이것을 각각의 포트폴리오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연금 전문가, 연금 박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건 싫고 이것만 좋아, 이건 싫고 이것만 좋아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보시면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뚜기님 감사합니다. 네, 후이한 키비님.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재직 중인데요. 올해 3월을 지나면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정년 임금 피크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정년까지 근무할까, 명예퇴직을 할까 고민입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현재 퇴직금이 1억 2천 정도입니다. 13년 전 중간 정산을 했고 대출금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시불 수령 후 예금으로 운영할까요?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할까요? 고민 중입니다. 세금 문제도 짚어주세요. 자, 일단 퇴직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년 정도 근무하셨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 정도의 퇴직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간정산한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넘어가시겠죠. 자, 그런데 일시불로 퇴직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일시불로 수령할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까요? 고민 중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시불로 수령하시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시든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내가 평생을 통해서 모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른 연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실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IRP에서 퇴직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일시불로 수령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개인연금을 통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이걸 둘 중에 고민하시는 것이지 이걸 빼가지고 다 써버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이든 저든 간에 퇴직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실 거다 아니면 이걸 인출해서 연금을 찾아가지고 개인연금을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이 두 가지 플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얘를 일시불로 인출해 가지고 연금 퇴직소득세를 내고 인출해서 이걸로 개인연금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퇴직소득세가 얼마이냐를 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어서 거기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해드리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소득세가 얼마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퇴직소득세가 지금 이렇게 퇴직금은 한 1억 2천 정도신데 만약에 20년 근속을 하셨다. 중간정산 때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한 1억 5천 정도 2억 정도의 금액인데 근속기간이 20년 30년 된다. 자,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근속하셨는데 퇴직금이 1억이다. 그럼 퇴직소득세가 3%도 안 나옵니다. 자, 1억 내가 퇴직금 받아 나오면서 내야 될 세금이 300만 원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절세 혜택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인데 거기에 30%인 3천만 원을 빼준다. 그러면 땡큐죠.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이 원래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10년으로 나눠 받았을 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의 30%이기 때문에 실제로 10년간 내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1억 가져 나오는데 90만 원 혜택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괜히 내가 퇴직소득세도 별도로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절세하겠다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불로 인출해서 300만 원 시원하게 세금 내고 9,700 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700 가지고 일반적인 개인 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 좋은 연금으로 가입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제 혜택보다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불로 인출하시되 일시불로 인출해서 써라? 그게 아니라 일시불로 인출해서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들어가시라라고 제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코알라님, 제가 나이가 6살 연상인데, 6살 연상인데, 아이고, 제가 받다가 죽고 배우자가 연금 계신 나이가 안 되었다면 유족연금 받다가 배우자가 연금 계실 때가 되면 그때 수령해도 되나요? 자,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는데 그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연금 계신 나이가 안 되어도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3년간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종료됩니다. 중단되죠, 중단.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사라지거나 배우자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 유족연금이 다시 개시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그냥 무소득 배우자라면 유족연금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뭐 내가 수령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가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코북님, 늦게나마 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금 불입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소리님, IRP 세액공제 위에 올 3월에 900만 원 넣고 올해 말에 퇴사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올해 3월에 900만 원 넣고 퇴사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올해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죠. 결국은 세액공제는 뭐냐면 올해 한 달을 근무하셨건 1년을 근무하셨건 올해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그 결정세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정세액에 대해서 내가 IRP를 가입하셨다면 900만 원에 예를 들면 뭐 13.2%, 16.5% 세금 환급을 받으시겠죠.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했는데 올해 소득이 별로 없어가지고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 혹은 0원이다, 낸 세금이 없다. 그러면 IRP를 900만 원 가입하셨어도 돌려받는 세금은 없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올해 퇴사했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없고 퇴사 단 한 달을 근무했더라도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냐. 그렇죠? 그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ECCL리 에클레님, 26살 여자인데 개인연금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여자이신데 뭐 여자나 남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내가 만약에 개인연금 준비해야 된다 그러시면 일단 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 IRP를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그죠? 연금 저축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하시게 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정도 가입하셔서 연금저축 가입하시려면 은행, 증권, 보험사 다 가입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가셔라.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연금 펀드 가입하셔가지고 6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하셔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좀 꾸준하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 알고 계시죠? 이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보험은 뭐가 좋은지 제가 누차 그냥 네,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가장 좋은 연금 최저보증연금보험 6%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보증연금보험 나중에 납입기간 10년 동안은 6%, 그 이후에는 5% 최저보증 해드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평생 연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 연금에 대해서 우리 또 에클레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 저희 센터로 내일 아침 9시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옥님 들어오셨네요. IRP 계좌에 매월 적립식으로 납부하는데 디폴트 옵션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자, 디폴트 옵션, 매월 적립식으로 납부하시는데 디폴트 옵션은 뭐냐면, 자, 디폴트 옵션은 내가 IRP 계좌, 연금 계좌에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내가 방치하고 있을 때 내가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디폴트 옵션 값으로 자동으로 배분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펀드로 100% 가져가겠다. 혹은 내가 펀드를 50%만 하고 그다음에 예금은 50% 하겠다. 적금은 50% 하겠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나서 이걸 못했다.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에 설정해놓은 디폴트 옵션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값은 지금 뭐 초저위험으로 하시게 되면 100% 예금 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저위험 한다? 그러면은 뭐 펀드나 이런 부분에 한 20, 30%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위험으로 하거나 중위험, 고위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여러 가지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은 크게 증권사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한 5개에서 10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위험, 뭐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디폴트 옵션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한 10년 이상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은 뭐 저위험, 초저위험보다는 중위험이나 고위험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30%는 안전자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위험이나 고위험을 선택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운영을 방법을 잊어버렸을 때 만기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아무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속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을 때 6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과거에 설정해놓은 디폴트 옵션 값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복생님, 유족연금 받는데 제 연금은 너무 적어서 내 연금 받을 나이에 유족연금이 많아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입해야 할 텐데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받지도 못하는 연금이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 행복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유족연금 받고 계세요. 난 아직 젊어. 근데 내가 뭐 배우자가 사망하셔가지고 유족연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연금, 살아있는 내 연금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내가 연금 받을 나이 65세가 돼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연금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차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 유족연금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녀야 되는 직장 다니면 국민연금을 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유족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내봐야 연금액이 얼마 안 드러나요. 결국은 지금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더 커. 결국 나중에 이거 못 받아. 자, 무슨 얘기냐? 못 받을 줄 알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내가 어차피 유족연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돌아가셨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 거는 못 받는데 이걸 내가 지금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못 받습니다. 똑같은 행복선님 말씀하신 대로 받지도 못하는 연금을 낸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기 싫으면 직장 안 다녀야 돼요. 근데 직장을 다니시면 강제적으로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억울하잖아. 내가 받지도 못할 연금인데 왜 내? 그런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결국은 받는 건데 내가 못 받지 않냐라고 억울해 하시겠지만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내시는 것이고 그런 거를 재원으로 해서 유족연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이 돈이니까 낼 건 내야 된다라고 국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족연금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계속 직장 다니시면서 연금 내봐야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억울한 케이스니까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억울한 케이스 국민연금. 근데 뭐 제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최기용님 자주 질문했는데요. 아직 국민연금 다 붙지 못했어요. 57세이고요. 장애 3급 심암 장애 얻었는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89만원부터 20% 절감된 67만원 정도 받는 게 나을까요? 7년 후에 연금 받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장애연금 받으실 예정이네. 장애연금 뭐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장애연금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개인 연금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장애연금을 그쵸. 지금 상위 3급이시니까 다 받지 못하고 감액돼서 받으실 겁니다. 그죠? 이게 둘 중에 못 받으시니까. 자, 이런 선택도 되게 좀 중요하겠네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더 높으시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면 내가 장애 3급을 갑자기 장애 2급, 1급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죠? 네. 이거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연금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임스 리님, 지인이 10년 확정형으로 이번 달부터 개인연금 받는데 종신형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확정형으로 받으시다가 종신형으로 수령 가능할까? 뭐, 개인연금 받기 직전이라면 수령 가능할 것 같고요.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면, 10년 받다가 수령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신형으로 한번 게시하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10년 확정은 한번 보면서 물어보시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병우님,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연기 신청해서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감액 제도가 있는 나라는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폐지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있죠. 그죠? 네. 자, 이런 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불합리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합리하다라고 불만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요 제도는 설령 제도가 일부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연기 연금이라는 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히려 사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연기 연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만큼은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폐지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연기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의 여왕님, 만 55세인데 일시납 1억을 지금 가입하고 연금 개시를 65세부터 받으면 대략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분이신가 봅니다. 1억을 가입해서 10년 거치 후에 65세부터 연금 받으시면 1억당 제가 보기엔 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뭐 그죠? 왜냐면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요. 그리고 연금 수령액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 받다가 일찍 죽을 때 얼마큼 받는지 그런 조건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비과세냐 아니냐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게 궁금할 때 어디로 전화하시라고요? 네.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내일 아침 9시에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금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여러분께 5월의 여왕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수한님. 질문이 있는데요. 60세 정년 퇴직을 한 이후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후 그 돈을 다시 IRP 계좌에 다시 넣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후에 연금으로 개시한 계좌에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IRP 계좌에 넣을 수는 있으시겠죠. IRP 계좌에 넣을 수 있겠지만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제한이 걸려 있고 그 중에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낸 세금이 있으셨다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결국은 다시 넣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연금저축 IRP 계좌에 다시 넣으시게 되면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수익이 나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IRP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일정한 또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뺄 수 없는 구조가 생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IRP 계좌로 다시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미 IRP 계좌 말고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연금을 제대로 빼셨다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 있는 연금보험 상품 중에서 좋은 연금 상품으로 재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는 뭐 그때부터 달라질 거니까 지금은 뭐 몇 살인지 제가 우리 한경수님 모르겠지만 뭐 1, 2년, 2, 3년 후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저희 센터에서 다 좋은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님, 57세 미혼인데 개인연금 어떤 게 좋은지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비과세 연금이 좋은가요? 개인연금이 없어. 주택연금 나중에 받을까 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 연금을 안 넣었는데 국민연금은 조금 넣고 있어요. 자, 57세 미혼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연금 중에서 지금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없으니까 비과세연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비과세연금 가입하시려면 57세시지만 일정 기간이 거치한 후에 또 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65세, 70세 이후에 연금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좀 늦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연금이 하나도 없고 개인연금도 준비가 쉽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주택연금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57세 미혼이시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 내가 어디 물려주고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쓰고 가셔야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주택연금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주택연금은 지금 받으실 건 아니고 최대한 65세, 70세 이후까지 가셔서 그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받으시게 되면 연금이 너무 적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비과세 연금이 좋은지는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안 케빈님 중간予算 7천만 원 하셨네요. 그럼 1억 2천 해가지고 1억 9천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한 1억 5천, 2억 정도 되시는 거고 근속 한 20년 또 과거 포함해서 한 30년 하셨다면 소득세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세율은 저희 센터에 전화하시면 다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아님, 1억 일시납 넣고 65세 타면 매달 얼마씩 받을까요? 현재 54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54세에 1억 가입하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거치한 후에 연금 받으시면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다른데요. 대략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더 늦게 사시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게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금액, 생년을 알려주시면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5세부터 평생 타는 조건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자, 호연 케빈님, 제가 노후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현재 국민연금 170만원, 연금 펀드 금액 1억 3천만원, 퇴직금 1억 2천 정도인데요. 그죠? 잘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연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Q님, 남편이 61세 자영업자, 국민연금 빼곤 준비한 게 없고, 개인연금 하나도 없는데, 주택연금 말고 요즘 6%대 연금보험 어떨지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61세이신 남편분이 65세부터 연금 받아야 된다. 그럼 사실상 6% 연금은 그렇게 맞지 않죠. 하지만 61세 남편분이 꾸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다른 걸로 살 수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6% 연금보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6% 연금보험이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제일 좋긴 하나, 납입기간이 또 일정 부분 납입을 하셔야 되고, 또 거치기간이 최소 5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늦게 연금을 타셔야 되기 때문에, 늦게 연금 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다른 자산이 있으면 먼저 뺐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이 뭐 70세, 75세 이후에 연금 받으라고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연금이 하나도 없다면 일찍 받으셔야죠. 근데 내가 돈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있다. 그럼 먼저 뺏쓰는 거, 수익률 낮은 건 먼저 뺏으시는 거고, 낮은 건 먼저 뺏쓰고, 수익률 높은 건 늦게 뺏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면 6% 연금보험도 좋습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네. 정미선님, 직장에서 국민연금 120개월 내고 퇴사하고 내지 못한 지 20년 정도 되고 지금 나이는 54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어서 내야 하나요? 연금 개시일에 그대로 받을까요? 자, 일단 나이가 54세시면 국민연금을 있어서는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시니까 안 내셨다면 지금 추후 납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후 납부도 하시고 지금 어쨌든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서 연금액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일단 적은 금액을 내면 낼수록 가성비가 좋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내셔가지고 연금 늘리셔서 국민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개시일까지 그대로 버텼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연금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120개월 내셨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준비를 추가로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장님, 만 52세 은퇴자입니다. 2개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A사 연금저축보험 2007년도 3,8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10만원 납입 중이신 거고, B사 연금저축보험 2006년 10월에 하셨고요. 현재 600만원, 5만원 납입 중이시네요. 그죠? 60세 연금 개시 후 5년 수령 예정입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5년 나눠 수령하시면 되죠. 이때 납입이 끝난 연금저축보험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괜찮을 게 어차피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공시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높지 않을 겁니다. 수익이. 뭐 괜찮고 안 괜찮고가 아니라 뭐 원금 손실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을 겁니다. 이걸 펀드로 이전하시는 거, 펀드로 이전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 펀드로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펀드로 옮겼다가 잘못 운영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52세시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내가 장기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수익이 떨어져도 손실이 발생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옮겨서 해보시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금액도 3,800만 원에 600만 원이시면 합쳐서 한 4,500만 원 되시는데 4,500만 원이 뭐 내가 펀드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4,500만 원이 무슨 2,000만 원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의 손실은 감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보겠다. 그러시면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서 좀 운영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뭐 100만 원만 떨어져도 막 내가 이게 막 후회되고 괜히 했나 이런 후회를 하실 거라면 그냥 지금 있는 보험에서 받으시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향에 따라, 옷장님의 성향에 따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현희님, 퇴직연금 IRP 국민은행에 불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7월 말에 폐업 예정인데요. 국민은행에 연락하니 개인이라 그냥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50만 원 불입했습니다. 자, IRP는 내가 사업을 했건 폐업을 했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계좌로 내가 퇴직금으로 모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사업을 내가 오픈했다가 폐업을 10번 하실 수도 있고 20번 하실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있을 때 내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올해 이제 앞으로 사업을 안 할 생각이다. 그럼 놔두셨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연금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폐업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지해버리면 지금까지 개인 사업 하신 동안 돌려받았던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폐업하고 나면 소득이 없으시면 IRP 추가로 개설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계좌를 굳이, 해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두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 운용하셔가지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짱님, 연금저축 펀드로 ETF나 TDF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안정성이 중요할까요? 수익성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다. 내가 안정성이 중요하시면 안정성 중심으로 가시는 거고, 수익성이 중요하시면 수익 중심으로 가시는 거고, 그건 개인의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짱님이 어떤 개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남아있고, 내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그죠? 자산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수익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성향상 좋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고, 내가 좀 안정적인 게 더 원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금액도 좀 크다. 그러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써니님, 55세 되어서 IRP 연금 개시할 때 되었어요. 아직 직장 다니고 있는데 1200 안 넘게 타면 지금 회사 월급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자, IRP에 연금 개시할 때가 되었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다음에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연간 1200 이내로 타시게 되면 5.5% 분리 과세, 그죠? 하고 종료됩니다. 그리고 설령 1200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월급 소득과 종합소득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결국은 IRP 계좌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과는 내가 종합소득이 유리하다면 종합소득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종합소득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합과세를 선택하시지 않을 정도로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1200 금액과는 관계없습니다. 1200 이내로 받으시면 저율과세가 되는 것이고 1200 초과하게 되면 전액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콤한 손통님, 유족연금 받는다는 건 내가 내지도 않는 부모 덕 보는 것이니 직장 다니며 국민연금 납부하는 게 굳이 억울한 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국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랑이유 LG님 반갑습니다. 네. 정민희맘님, 50대, 60대 분들 연금 고민 공감하네요. 그렇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연금에 대해서 관심 많아지시는데 늦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분도 이 방송 보시면서 일찍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명님, 현금 9억 정도 있는데 월 500 이상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나요? 참고로 남자 52세입니다. 일단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현금 얼마가 있냐도 중요하고요. 언제부터 받을 수 받냐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2세 남자신데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있지만 어떤 보험사, 어떤 회사도 현금을 9억 가주는데 9억을 가지고 52세 남자에게 월 500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월 500이면 1년이면 6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억이 15년이면 다 씁니다. 자, 52세 남자가 9억을 들고 와가지고 500만 원씩 연금 달라고 하게 되면 15년 후면 67세 이전에 이 김선명 님이 돌아가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분이 67세 이후까지 살아버린다. 15년 이후까지 살아버린다. 그러면 김선명 님이 52세 때 납입했던 원금은 다 소진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으로 매달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분이 70세, 80세, 90세를 살아버린다? 그러면 원금의 몇 배를 줘야 되는 이런 아주 수익성이 안 좋은 상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52세부터 연금 받는 경우에는 월 500만 원씩 받을 수 없고요. 52세부터 받으신다? 1억 가지고 오면 월 한 30만 원 정도 주면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억이면 한 270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만 받으실 수 있겠죠. 그걸 평생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월 5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확정으로. 자, 그러면 15년 후에 다 쓰고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67세부터는 이제 연금 없이 손가락 빠셔야 되는 상황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정한 물론 내가 9억 정도 운용해가지고 이걸로 배당 ETF를 운용해서 배당을 연간 무슨 한 10%씩 배당 받으면 9억이니까 9천만 원 받으니까 월 6, 700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숫자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배당이 높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찾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방법은 차치하고 연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의 김성권님. 1965년생인데 국민연금 35년 납입 중입니다. 만 60세까지 납입하면 37년 납입하는데 추가로 해서 40년 납입해도 괜찮을까요? 자,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40년 채우십시오. 그죠? 네. 65년생이면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60세가 되면 납입 의무가 종료되거든요. 더 이상 내실 이유는 없지만 연금을 64세부터 받으실 거기 때문에 4년간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하셔서 연금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릴리유님,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을 매월 10만원씩 9년 5개월 넣었고 내년 1월 되면 10년 만기입니다. 운영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5.5%고 수익률 9%인데 수익률이 작은 것 같아서 내년 1월까지 넣고 이후에 증권사 IRP로 불이익 없이 이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한 때만 불이익 없이 이전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릴리유님 지금 내년 1월까지 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그냥 뭐 내가 9년 5개월 넣었잖아요. 지금 이전하셔도 됩니다. 이전할 거라면 언제 이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시점에 해지 환급금이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9년 거까지 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해지 환급금이나 적립금이 큰 차이가 없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5.5%라면 9년 5개월 내신 건 남은 7개월 내는 것도 사업비 5.5%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비 5.5%가 싫다. 그러시면 지금 지금 옮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굳이 내가 이걸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10년을 채워서 옮기신다? 그렇게 옮기나 지금 옮기나 어차피 아무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옮기는 시점에 쌓여있는 금액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잘 날 것 같다 그러면 기다렸다 옮기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러시면 오늘 옮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옮기는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가는 것이나 뭐 10년 된다고 해지환급금이 갑자기 높아지고 9년 5개월 차는 해지환급금이 낮고 이러진 않다는 겁니다.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할 때는 이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려받으시는 세금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간 다 인정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옮기시는 것이 옮길 거면 지금 옮기고 안 옮길 거면 그냥 가고 아시겠죠? 네, 55세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연금 탈 때 얘기지 그죠? 이전한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증권사로 옮겼다가 손실을 볼 거면 그냥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증권사는 사업비가 없냐? 증권사도 다 운영수수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하면 더 사업비가 더 큽니다. 코알라님, 6% 연금보험은 첫 10년 동안은 원금 정도 되지요. 그 후부터 개시 전까지 6% 수익이 있다는 것인가요? 네, 연금보험은 처음 10년 동안은 납입기간 동안은 6%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시 전까지는 또 5% 드리는 것이죠. 수익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알라님, 연금 가입한 이후 10년 동안은 원금 정도 되지요가 아니라, 납입한 이후에 원금에 대해 계속 6%가 수익이 붙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년 되면 실제로 6%씩 10번이니까 60% 수익이 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수익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발생한 수익을 내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찾을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아주 좋은 적금 상품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찾을 수 없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사실. 반드시 연금으로. 자,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조건 하에서 6%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10년 만에 원금 낸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일반 연금 얘기하시는 거고 최저보증연금은 무조건 내가 낸 원금에서 사업비도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에 수익이 붙어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모든 조건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콤한 손톱님, 52세에 현금 자산 9억이면 대한민국 10% 자산가인데 자산 관리를 몰라서 주문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 써보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몽당이님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더워요. 갑자기 더 더워지네. 후추님 57세 미혼인데 주택연금 받다 죽으면 나머지는 형제한테 가나요? 아니면 미혼이면 개인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택연금 다 못 타먹고 갈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 95,000원 최저로 넣고 있는데 60세까지 납입 나갈까요? 죽으면 받을 자식도 없는데 추가 납입은 어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쨌든 57세 미혼이시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중심으로 설계하시고 이걸로도 못 자르다 그러면 개인연금 추가로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택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갑니다. 상속인에게. 상속인은 내가 미혼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 상속인. 첫 번째 배우자 없으면 두 번째 자녀. 자녀 없으면 세 번째 부모. 부모도 없으면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아시겠죠? 네. 만약에 이것도 법정 상속인인 것이고요. 우리 그 후추님께서 내가 상속인을 지정하면 됩니다. 나는 뭐 자식도 배우자도 없고 형제도 싫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에 나에게 도와준 간병인이 있다. 그 사람에게 주고 가면 됩니다. 그냥. 그건 유언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다. 본인 자산이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시고 주택연금, 국민연금 활용하시고 그러고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개인연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영수님,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퇴근하셔야 돼요. 10시 10분이 넘었네요. 그죠? 이제 퇴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죠? 네. 유영수님 들어가셨는데 종방 시간이네요. 다시 볼 수 있으면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국화님, 아들이 현재는 직장에 안 다니는데 참고로 90년생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에서 50%를 부담해준다며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가입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국민연금 제도는 나중에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면 언젠간 가입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에서 노후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텔라 리님, 7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불입하면 5% 고정이율을 받고 3년 거치하면 복리 10년 후부터 자유롭게 돈을 뺄 수 있음. 적용되는 종신보험 괜찮을까요? 종신보험. 자, 종신보험은 죽어서 받는 보험입니다. 죽어서 받는 보험. 아시겠죠? 네. 7년 동안 매달 23만원씩 불입하면 5% 고정이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낸돈에 5%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낸돈에서 사업비 엄청나게 뛰고 남은 돈으로 5%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년 거치해서 10년이 돼봐야 자유롭게 돈을 빼시는 거 안 됩니다. 아니, 보험 가입했으면서 왜 자유롭게 돈을 빼요? 보험은 자유롭게 돈 빼라고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업비를 부담 안 하고 은행 예적금처럼 수시 입출금, 내 원금에서 입출금 가능한 거는 차라리 은행을 가시는 게 낫죠. 종신보험은 내 돈에서 사업비를 뺀 돈을 가지고 입출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입출금하겠다. 그럼 거기다 왜 해요? 왜? 5% 뭐 이자를 얼마나 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는 상품도 없고 설령 그런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낸돈에 5%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낸돈에 사업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년 지나봐야 원금도 잘 안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품을 이용할 때 상품의 그 스킬, 상품의 이상한 특징, 옵션을 보고 사지 마시고 상품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텔라리님. 이뻐프 자기님, 남편이 작년부터 연금 개시가 되어 월 13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에서 사업소득 월 5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1주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업소득이 월 500만 원 있으신 분이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연간 6천만 원이고, 물론 거기서 실제 소득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국민연금도 월 130만 원 받으신다면,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이 아주 싼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주택이 예를 들면 5억 이상 된다. 그렇게 하면 기초연금 받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소득 환산 금액이 부부 합산 32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전 리봉님, 연금박사 전문가들 통해서 가입도 가능한가요?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연결만 해주시는 건가요? 자, 저희 회사가 연금박사 상담센터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증권사, 보험사 전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관리까지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가 무료로 상담만 해드리면 저 굶어 죽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제도와 연금 상품들 다 상담해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 제안해드리고 그걸 가입부터 시작해서 판매, 관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여러분에게 뭐 좋은 얘기만 해드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판매도 하고 있다.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800-3624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아시겠죠?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쓰러지지 않는 이상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기 때문에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록해 두셨다가 저희 9시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중에서 더 궁금하고 실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내가 궁금한 게 있고 종합 상담이 필요하고 가입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딱 13분 있습니다. 13분. 이 전문가들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연금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죠? 네. 오늘도 많은 질문해 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다가 더운 여름 무더위에 주의하시고 또 장맛비에 또 홍수, 침수 안 되도록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